지금 당장 거기서 나가세요. 라운지 한쪽에서 당직 매니저가 소리를 높였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요. 매니저는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이 사람 제대로 된 신분 증명도 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승객은 라운지 이용 자격이 없어요. 관리 직원분, 제가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시면은. 손흥민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매니저가 손을 휙 뿌리쳤다. 아니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보안 이 사람을 당장 끌어내세요. 주변에 있던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라운지 안은 한순간에 조용해졌고 다들 매니저와 손흥민 사이에 흐르는 날선 기류를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뭔가 말하려다 주저앉았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라운지 내부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불이 날 듯 뜨거웠다. 이거 녹화하시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한 승객이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죠.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봐요. 게다가 저 사람 손흥민 아니에요. 축구 선수 손흥민. 친구도 당황스럽다는 듯 속삭였다. 믿을 수가 없네. 사람 차별하는 거 너무 심각하잖아. 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 사이 매니저는 보안 요원 2명과 함께 손흥민을 강제로 몰아붙이려 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억울하다는 듯 자신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 애썼다. 제발 잠깐만요. 제가 예약 확인증이랑 회원카드까지 다 갖고 있다니까요. 이건 분명 오해예요. 오해. 지금 이 라운지는 사전 인증을 거친 VVIP만 이용 가능해요. 당신처럼 유명세만 믿고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매니저는 콧방귀를 뀌었다. 저도 이용 자격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명단에 없을 리가 없어요. 확인만 제대로 해주시면. 귀찮게 굴지 말고 여기 내 지시에 따르세요. 비켜주지 않으면 공항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아니 저건 너무 심한데. 손흥민 맞잖아. 국제적으로 유명한 선수 아니야. 하고 웅성이는 소리들이 퍼졌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 라운지 직원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봐요. 손님이 제대로 된 확인증을 보여주겠다는데 왜 그걸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들어왔잖아요. 손님 상황 파악하세요. 이 사람은 승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들어왔고 우리 규정을 무시한 겁니다. 규정을 어긴 사람을 내쫓는 건 당연하죠. 매니저는 여전히 목소리에 도끼가 어린 채 대답했다. 하지만 저분이 제출하려는 서류를 확인해 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단순 실수라면 어쩔 겁니까? 아니, 제가 규정을 모르는 줄 압니까? 손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이 라운지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우리 결정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다. 다른 사람들도 잔뜩 긴장한 기색이었고 손흥민 또한 입술을 앙다물었다. 지금 내가 이러는 게 당신들 눈에는 그저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난 똑같이 돈을 내고 정식 멤버십을 가진 사람으로서 절차에 맞게 이용하러 온 겁니다.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라운지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이, 손 선수님이 일부러 이러겠어요. 저도 다 보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다른 분들한테는 서류 확인 다 해주고 입장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손 선수님만 계속 기다리게 했죠. 옆자리에서 구경하던 승객이 끼어들었다. 그쪽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거칠었다. 라운지는 평소부터 독점적이고 까다로운 규정을 가진 걸로 유명했다. 특별 회원권을 소지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곳이라서 웬만한 부자나 권력자들도 두세 번 확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손흥민이 해외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는 전혀 인정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손님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여기는 단순히 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승인 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럼 제가 못 들어올 이유가 정확히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름이 목록에 없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무의미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매니저가 쏘아붙였다. 아니, 왜 저 사람만 그러는 거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휴대폰을 드는 승객이 점점 늘어났고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네, 찍어둡니다. 여기서 뭘 찍건 우린 상관없어요.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하세요. 매니저가 들썩이는 어깨로 목소리를 깔며 외쳤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몰아쓰는 건 좀 아니잖아요. 어떤 승객이 조심스레 제안했다. 이건 우리 내부 정책이고 이 사람은 명백히 승인 없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보안 절차에 따라 퇴장시키는 게 당연해요. 더는 말하지 마세요. 손흥민은 억눌린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 계속 시도했다. 하지만 매니저의 강압적인 태도에 보안 요원들도 곁에서 정중한 확인 절차 대신 굳은 표정을 지으며 동행하시죠 라는 말만 반복했다. 잠깐 서류라도 한번 보죠. 주변에서 승객 한 명이 나섰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분이 잘못된 문서를 제출했거나 명단에서 빠진 거라면은 제대로 확인해야지. 이렇게 밀어내기만 해서는 변호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절차대로 할 겁니다. 매니저는 그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난 이미 2시간이나 기다렸어요. 혹시 내 이름 확인됐냐고 물었을 때 당신들은 기다려 달라고만 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입장 다 시켜주고 난 계속 무시했잖아요. 손흥민이 마침내 울분을 토했다. 어머, 진짜였네. 역시 손흥민이었어. 목격자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댔다. 손흥민이면 더더욱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유명 인사가 더 규범을 지켜야죠. 매니저가 콧방귀를 뀌었다. 정말로 이 라운지가 규범을 중요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 개인에 대한 편견 또는 질투 같은 것이 작용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매니저의 말투는 분명히 멸시와 독설에 가까웠다. 이봐요. 이미 이 손님은 규정을 어긴 상태예요. 제가 증거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이 명단에 없으니까 증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가짜 회원권이라도 들고 온 겁니까? 제가 가짜를 들고 온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경로로 이 멤버십을 정식 신청했는데요. 적대감이 더욱 커지자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라운지 매니저의 귓가에 뭔가를 낮게 속삭였다. 매니저는 마치 짜증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손흥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좋아요. 딱 1분만 기회를 드리죠. 서류를 빨리 꺼내세요. 하지만 명단이랑 안 맞으면 바로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분명 예약했고 해외 경기가 있어서 오늘 비행기로 출국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제발 확인 좀 해주세요. 손흥민은 터덜터덜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흔들었다. 여기 항공사에서 보낸 확정 서류고 이건 라운지 이용권을 구매한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멤버십 번호까지 여기 있잖아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매니저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이런 문서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 명단에는 여전히 손님 이름이 없어요. 그럴 리가요. 여기 제 여권 사본도 있고 모두 일치하는데 이상하네. 시스템 오류라도 난 건가? 보안 요원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시스템 오류든 뭐든 우린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해요. 이 라운지에는 원칙이 있다고요. 매니저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거 명백한 직권 남용이잖아요. 손님이 제시한 증거를 무조건 거짓이라고 몰아붙이시면 어떡해요. 정말 이 공항 라운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엉망이었나. 손흥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똑같이 내쫓았을지 궁금하네요. 여론이 점점 손흥민에게 우호적으로 기울자 매니저는 당혹스럽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는 팔짱을 끼고 한층 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이 라운지 운영은 제 권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손님은 공식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나가라니요. 제가 엄연히 결제도 다 했고 똑같이 입장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규정은 규정이에요. 그리고 당신처럼 유명인이라고 해서 다 봐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유명하다고 봐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금방 확인하고 다 들여보내면서 저만 계속 대기시키고 그 뒤엔 승인 절차가 없다고 내쫓으려 하니 억울하잖아요. 그냥 자중하십시오. 더 항의하면 공항 경찰이 올 겁니다. 조용하던 다른 승객들이 확실히 분노하기 시작했다. 경찰을 부르라니 이건 좀 과한 조치 아니에요. 맞아요. 서류 확인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불공정한 상황이 어딨어요. 한편 손흥민의 목소리는 점차 힘이 빠져갔다. 이제 곧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더 늦기 전에 그냥 비즈니스 라운지로 가세요. 거긴 멤버십 안 돼도 추가 요금 내면 되잖아요. 매니저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그럼 제가 낸 라운지 이용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요.
그쪽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죠. 어서 나가세요. 그때 뒤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렸다. 잠깐만요, 이 상황 제가 다 촬영했어요. 이 영상을 업로드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라운지 측에서 정당하게 처리 중이라고 주장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으니까. 매니저는 도전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 얼굴에 묘한 불안감이 지나갔다. 저도 촬영했어요. 그리고 지금 라이브 중인데 시청자들이 엄청 분노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승객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자 채팅창에는 라운지를 비난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네. 보통 공항 라운지는 조용한데 다른 목격자가 중얼거렸다. 매니저는 보안 요원들을 재촉해 지금 즉시 이 손님을 라운지 밖으로 안내해요. 더는 지체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지시했다. 요원들이 강압적으로 손흥민에게 다가가자 주변에서 잠깐만요, 그러지 마세요 라며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제 제가 쫓겨나면 적어도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모두가 알게 되겠네요. 손흥민이 괴로운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단지 규정을 어긴 손님일 뿐입니다. 유명인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매니저는 끝까지 변명했다.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억울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내쫓기는 수밖에요. 진작 순순히 나갔으면 되는 걸. 쓸데없이 소란만 피우고. 매니저가 비꼬았다. 결국 보안 요원들이 손흥민을 라운지 밖으로 밀어내듯 데리고 갔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가 착잡해했다. 한편 촬영 중이던 승객들은 이 장면까지 고스란히 영상에 담았다. 참 이렇게 끝나버리나? 이 공항 측에 바로 항의해야겠어요.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퍼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라운지 측도 생각해봐야 할 텐데 결국 손흥민은 자신을 지지해주던 승객 몇 명의 위로를 받으며 라운지를 떠나야 했다. 공항 복도로 나오자마자 한 기자가 뛰어오며 물었다. 손흥민 선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된 건가요? SNS 라이브로 모두가 봤는데 정말 라운지에서 쫓겨나신 건가요? 네, 명단에 없다고 하셔서요. 제가 어떤 서류를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솔직히 많이 속상하죠. 하지만 제가 유명인이고 뭐고 결국은 규정대로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규정 자체가 정당하다면 그렇죠. 다만 제 생각에는 단지 규정보다도 누군가의 마음가짐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자는 손흥민이 라운지 바깥 의자에 잠시 앉아 호흡을 가다듬는 모습을 찍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차별적이고 무례하게 대할 수 있지? 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자가 다시 물었다. 당장은 비행기에 탑승해야 해요. 이번 일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분노해 주신다면 글쎄요, 저로서는 이번 일을 개인적인 갈등으로 남기기보다 다른 누군가도 비슷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해 볼까 해요. 움직임이라면은 혹시 캠페인이나 공식 항의 같은 건가요? 네, 뭐랄까. 서로가 조금 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위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보려고요. 라운지 내부에서는 한동안 소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매니저는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서류들을 정리하는 척했고 보안 요원들은 아무 말 없이 주변을 서성였다. 한 승객이 매니저에게 물었다. 저 지금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사도 났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우린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렇다 쳐도 영상까지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미지에 타격이 클 텐데요. 이미지 난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 라운지에서 난 일이니까. 하지만 이건 공항 라운지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일 텐데요. 매니저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다. 어차피 내가 결정할 일이고 그렇게 끝났어요. 시간이 흐르고 공항에서는 이미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는 관리자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올라온 영상들은 빠르게 인터넷에 퍼졌고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국내외 팬들은 분노하고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며칠 후 공항 관계자들이 급히 관련 인원을 소집했다. 라운지 매니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손흥민 선수 측에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강경하게 묻자 매니저가 고개를 돌리며 투덜거렸다. 그런 사과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규정대로 규정을 떠나 이게 큰 논란이 됐잖아요.
이 공항 이미지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아세요? 세계적인 스타를 이렇게 대했다는 게 해외 매체에도 보도됐다고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라서 난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칙대로 했음을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 그 원칙이란 게 정말 명단에서 빠져 있으면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혹시 우리 시스템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서류 착오였다는 내부 보고도 있던데요. 그러자 매니저는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다. 시스템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죠. 난 규정을 지켰을 뿐이니까. 한편 손흥민은 사건 이후 바로 해외 경기를 치른 뒤 한국에 돌아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많은 언론사와 팬이 몰려들었고 모두 궁금해했다. 그 무례했던 공항 라운지 사건에 대해 무얼 할 건가?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자마자 여기저기서 셔터 소리가 터졌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죠. 사실 저도 마음고생이 컸지만 그보다는 많은 분들이 공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라운지 측에 공식적으로 뭔가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처음에는 저 역시 억울했으니 법적 대응을 고려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문제가 단지 제 개인적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인이어서 이슈가 크게 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어떤 일반인이든 차별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기자들이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다른 서비스 시설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공감 캠페인을 시작해 보려 해요. 이름하여 글로벌 컴패션 운동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공감 캠페인이란요, 저처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 함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끔요. 제 소속사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 말에 기자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을 표시했다. 정말 대단한 발상입니다. 라운지 측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혹시 모르게 라운지에서 공식 사과가 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사과는 사과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진심이 담긴 개선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저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공항 라운지 쪽에서는 여론의 압박과 상부 지시로 결국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매니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언론과 SNS를 통해 사건이 워낙 퍼진 터라 어쩔 수 없었다. 매니저님, 우린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CS 교육이나 회원 데이터베이스 재검토 같은 상부 직원이 제안하자 매니저가 손사래를 쳤다. 교육이든 뭐든 난 그런 형식적인 조치로 끝낼 생각 없습니다. 날 비난하는 사람들이 뭔데요? 난 내 직무를 충실히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세상이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라운지도 이참에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뀔 거 하나도 없어요. 매니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소리 질렀다. 그러나 내부 압박이 워낙 심해 결국 매니저 역시 대회 사과 발표 자리에 참석해야만 했다. 그 자리에는 공항 총책임자 공항 라운지 대표 그리고 손흥민도 초대되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공항 라운지 사건으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립니다.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매니저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때 대표가 매니저를 향해 고개짓을 했다. 저는 제가 담당했던 라운지 이용 규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고객에게 충분한 확인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 하는 작은 탄성이 흘렀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고 분명 진심 어린 사과까진 아니지만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큰 진전이었다. 손흥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화가 났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번을 계기로 서비스 절차를 점검하고 회원 검증 시스템을 다시 손봐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대표가 담담히 말했다. 매니저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작게 중얼거렸다. 저도 더는 내 감정이나 선입견으로 이용객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취재진과 승객들은 잔잔한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손흥민은 마이크를 잡았다.
세계 모든 곳에서 누군가는 부당하게 대우받고 또 누군가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명인이라 주목받아 해결되는 거는 특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평범한 사람들도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작은 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그가 준비한 글로벌 컴패션 운동은 이미 SNS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익명으로 공항병원 관공서 등에서 겪은 차별이나 불공정 사례를 공유하는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졌다. 많은 사람이 손흥민 사건을 통해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다. 고 말했다. 며칠 뒤 공항 라운지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용 규정 전반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 및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SNS에서 조금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 시작이라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손흥민은 이에 대해 짧은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저는 공항 라운지 하나가 바뀌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이번 캠페인을 이어갈 생각이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해외 투어 중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전할 거예요. 이미 많은 자원봉사팀과 함께 협력하고 있고 많은 분이 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은 공항에서 벌어진 단순한 실랑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편견과 부당함이 어떻게 발현되고 또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매니저 역시 이후 인터뷰에서 그때 제 태도가 잘못이었음을 반성한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먼저 존중해야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편견이 컸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비록 해고되지 않았지만 직무 정지 후 재교육 과정을 밟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보며 여러 직원들과 함께 개선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매니저는 손흥민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사과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손님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했습니다. 그날 라운지에서의 제 태도와 말은 분명히 저의 과오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그때 함께 라운지에서 항의했던 승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연결돼 캠페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라운지 측에 앞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했다. 그리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항 전반의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도 자처했다. 예전에 이런 문제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엔 다 같이 나서게 되네요. 맞아요. 유명인이라 이슈가 된 것도 있지만 결국 이런 사건으로 사회가 조금이나마 바뀌면 좋겠어요. 결국 사건 전후로 공항 라운지 운영 정책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오류 및 직원 선별 권한 남용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었다. 더불어 다양한 국적과 계층의 승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통 위주의 교육도 강화되었다. 손흥민은 이 변화를 접하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이 오래전부터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계셨고 저는 우연히 그 파도를 탈 수 있었을 뿐이죠. 앞으로도 글로벌 컴패션 운동은 계속될 겁니다. 꼭 공항 라운지뿐 아니라 어디서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사람들은 사건의 결말이 과연 사소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이 받아야 할 존중은 그만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존중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이 작은 충돌은 전 지구적인 공감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다음번에 공항에 갈 때에는 더 많은 승객이 라운지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SNS에 이야기를 공유하면은 분명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겠죠. 그 라운지 정말 달라졌나? 라고. 모르죠. 내일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다만 이번 사건이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든 첫걸음이기를.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개인 SNS에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억압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더 많이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만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동이 되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는 단시간에 수백만 회 공유되었고 전 세계 여러 언론사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썼다. 매니저 또한 뒤늦게나마 손흥민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해 커다란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배운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공항 라운지 하나의 문제를 넘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따뜻하고 공정하게 바꾸는 소중한 씨앗이 되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어느 날 플랫폼 내 영상에서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함께 만들어 나가요. 그 말은 곧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당신도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아직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라는 무언의 초대였고 다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며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전파해 나갔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내일의 이야기로 이어지겠죠. 손흥민의 화면 밖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